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6월 21일 날 전기요금 한시적인 인하 정책 발표를 하셨어요. 네. 지난 3년 동안 이 전기요금 폭탄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반갑게 들려야 되는데 사실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왜 하필 이 7차 그 전력 수급 계획안 확정을 앞두고 이런 발표를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절전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전력 설비가 남아 돌고 있어요. 그래서 피크 때 이 전부 발전기를 켜놨던 LNG 발전기 지금 이용률이 50%로 떨어졌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화면을 한번 봐주시지요. 그 산업부가 제공한 연도별 그 전력 소비량 추이를 보면 2012년에는 2.5%, 13년 1.8, 14년 0.6%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7차 계획을 세우면서 15년간 목표 수요를 연평균 2.2% 증가하는 걸로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또 19년까지는 전력 수요 증가율을 4%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전망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걸 근거로 해서 목표 그 설비 예비율을 22%로 잡았고 또 원전 2기를 완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7차 전력 수급 계획안을 놓고 이게 이제 과대 수요 전망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그 만약에 정부 예상대로 전력 수요 증가율이 4%대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전기요금 내려줄 테니까 전기요금 걱정 말고 전기 많이 써라. 아마 이런 신호를 소비자들에게 보낸 거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장관님께서 유가 인하로 전력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한익 사장님, 그 한전이 과거에도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인하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영업이익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죠. 아주 옛날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전은 그 정부 지분이 51%, 민간 지분이 나머지가 민간 지분이에요. 그래서 장사를 잘해서 주주들한테 배당금도 돌려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송전망을 또 한전이 건설해서 전기 소비자들에게 제때 이 전기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송전망 사정이 어떻습니까? 뭐 아직도 더 건설해야 될 그런 송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망 시설 교체는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그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전에서 송전선로 그 건설이 그 밀양 송전탑 사건에서 보듯이 사태에서 봤듯이 굉장히 앞으로는 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전을 건설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생산된 전기를 실어 나르는 이 송전망도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 이 765kV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도 가동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준공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경과지선 정도 아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지금 이 영업이익이 만약에 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장관님께서는 이 발전 설비 계획보다 이 송전선로 계획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저희 금년에 그 한전에서 설비 투자도 한 2조 이상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해보다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전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였어요? 지난해 그 단기 순이익이 1조 조금 넘었습니다. 1조 6천억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6천억까지는. 그러면 네. 거기에 그 송전망 건설에 이걸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네, 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이 그동안에 이제 공익 사업이다. 그런 이유로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헐값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송전망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면 이 주민들이 아주 꺼려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밀양 사태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이 송전망을 앞으로 지중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류 송전망을 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앞두고 오비일학처럼 이 전기요금을 내려주겠다, 전기 마음대로 써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송전탑 건설 부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중화 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도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예, 전기요금의 부분에 할인했던 것은 뭐 특별히 요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전이 1, 4분기에 거의 순이익이 1조 2천억이 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7월 1일부터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 LNG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과거에는 30% 할인을 인하를 해서 적용을 했는데 지금 기본세율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기요금 일부 전기요금 할인을 했다 하지만도 특별하게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유연탄과 LNG 등 개소세 할인했던 부분을 기본세율을 올리는 것,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아까 설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뿌리갭에 대해서 주중에 작업하던 것을 주말에 좀 가서 이렇게 토요일로 옮기면은 사실은 부하는 줄어듭니다. 다만 그 부하가 이제 주택용 요금을 3, 4단계를 통합을 해서 할인하기 때문에 그런 인한 좀 증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둘 다 주중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주말 부하 이동을 감안한다 하면 설비 자체에 큰 추가적인 부하를 주는 것은 아니다. 주중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전 조한희 이사가 사정에 계신 모양인데 지금 이사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장재원 한전 전력개통본부장님이 자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홍영표 의원님 질의 순서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 진행 발언을 먼저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하시죠.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인 공청회가 사실상 빌공짜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과 또 이해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7차 전력 수급 계획의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이 없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공청회를 꼭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번 7차 전력 수급 계획의 수요 예측이 대단히 잘못된 가정에 근거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저는 이 의도적인 왜곡 혹은 조작이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기요금 약 5원 정도가 인상이 되면 원전 한기에 해당하는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요계획위원회 소위원장 나오셨죠? 네, 잠깐 나와서 답변 좀 하십시오. 네. 3월 30일 날 3차 소위에서 1.2%를 했다가 4차 수요 소위 그러니까 4월 21일 날은 0.94%로 낮췄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소위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최종 결정 수요 소위에서 했지만은 네. 그 전기 요금에 대한 워킹 그룹을 구성해가지고 네. 그 워킹 그룹 내에서 전기 전망 요금 전망화를 시나리오 그래서요. 만들어 요청했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아무튼 저렇게 2014년에 그 실적을 원래는 107원 61원으로 예측을 했다가 그건 예측치입니다. 예. 네 예측치인데 실적을 보니까 111원 111원 30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4원 5원 정도 차이가 나죠? 예, 그거 조정하고 나니까 네 그렇죠. 전기요금 인상률의 차이가 그런데 나요.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저런
저런 가정에 의하면 2029년에 실적을 반영하면 사실은 133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실적을 2014년에 실적을 반영하면요. 증가율을 전망한 게 아니고요. 각 연도의 요금 수준을 저희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그거는 이제 추세를 반영하는데 네. 대략 실적을 반영할 거냐 원래 그 예측치를 반영하느냐 이런 건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게 너무 복잡한데 그 저기 추세선 보여주세요. 추세선. 제가 지금 아마 그 파일이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106원에서 시작하느냐 실적을 반영한 111원에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걸 추적을 해봤더니 그 2029년에 128원이라는 걸 고정값으로 놔뒀어요. 예. 128원은 네, 고정값으로 놔뒀어요. 그래놓고 고정값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이걸 추세선으로 반영을 하면 133원이 되는데 이걸 고정값을 해놓으니까 어거지로 뜯어 맞추느라고 0.94%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가 아니 저희 그 계산 맞죠? 방법, 계산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죠. 그러니까 아니, 고정값 2029년에 128원이라는 걸 맞춰놓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서 지금 이 도표가 있으면은 바로 이게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차이 나는 거는 2014년 그 요금 수준의 추정치와 실적치 차이고요. 네. 증가율을 계산할 때 처음 1.2% 나온 거는 그 2014년을 포함해서 1.2%고요. 그다음에 최종 들어간 거는 0.94%는 2014년을 빼고 했기 때문에 수요 중간에 좀 위원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2029년에 그 128원이라는 것을 고정값으로 놓지 않고 원래는 예측치를 해서 106원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1.2%가 나와요. 그런데 저기 실적치가 111원으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13년도에 굉장히 많이 이 전기요금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측보다도 벗어나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일어난 걸 반영을 하면 133원이 돼야 돼요. 1.2%로 했을 때. 그죠? 그렇게 그 말은 보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망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106원에서 시작하느냐 111원에 시작하느냐. 그래서 제대로 하세요. 그 뭐 산업부에서 부른다고 학자라는 분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제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저희 전력 수요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거긴 제가 들어가지 않고 워킹 그룹이 전력 수급을 전문가들 만들어서 만드는 수치를 활용한 겁니다. 자기도 왜 갑자기 바뀐지 모른다는 사람이 있어요. 0.94로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청회를 다음에 다시 나오세요. 예? 그런 식으로 학자라는 분이 말이죠. 자기 소신도 없이 말이지. 공청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이런 것을 사실 공청회에서 제대로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완전히 무슨 밀실하듯이 경비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참석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다음번에 제대로 할 때 나와서 잘 준비해서 답변하세요. 아니 수요 예측위원장이면은 워킹그룹이 했더라도 그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예,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력 그 요금 5원에 따라서 원전 한 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원전 2기를 더 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의도적으로 외국화를 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동의 안 하셔도 공청회를 다시 하십시오. 예,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지난 11일 산업의 업무 보고에서 제가 듣기로는 신규 원전 2기는 3척을 1순위로 보고 영독도 고려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3척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3척을 먼저 1순위로 지금 보고 그 영덕에는 그 천지 1, 2호기가 그건 들어가기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3척을 우선적으로 좀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그렇게 발표하니까 3척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또 한 번 고리 1호기 폐로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 6월에 18일에 영구 정지시키는 걸로 결정했는데 미국도 원전 수명은 40년이지만 그 대부분 그 승인 연장을 받아가지고 약 60년씩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원전을 건설하면 뭐 지역 주민이라든가 뭐 국민적 저항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돈을 했는데 40년을 쓰고 이렇게 문 닫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2029년까지 11개 원전 이제 가동 기간을 이제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하나의 그 바로미터다. 그래가지고 다른 그 원전까지도 야, 이 40년만 되면 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단은 그 1차 연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원전들은 기본적으로 우선 최초 가동 기간 허가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해서는 좀 더 연장 가동을 할 때 지금은 10년입니다만은 좀 넉넉한 시간을 한 20년 미국 다른 나라처럼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새로운 그 원전은 이제 그 수명이 다 됐을 경우에 분명히 우리 고리 1호기가 선례가 돼가지고 굉장한 그 강력한 그 반발이나 예상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시고요. 또 지금 보면은 이제 원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거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산업부에서도 이게 원전이 이게 뭐 나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도록 좀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한다든가 또는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석탄 발전을 줄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영혼 발전소도 그 2기에 대해서 신규로 늘어달라니까 이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 자기가 소신을 갖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전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도 없는 나라에서 원전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하고 싶어하는 선택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원전에 관련해 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에너지경제원전 같은 김진우 박사가 주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뭐냐면은 원전이 없으면은 전력이 얼마나 올까? 거긴 하면서 현재보다 20%가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원전 없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께서 20%를 더 넣을 수 있냐?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말씀할 수 있고, 1년에 원전 우리가 21개가 있음에 따라 가지고 국수지수 흑자라든가 거기에 플러스 요인에 120억 달러가 된다는 애가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분석이 틀린 건 아니라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원전을 대신에 다른 에너지원을 하게 되면은 발전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제 원자력에 굉장히 의존하는 게 많아요. 거의 한 30% 정도 되잖아요. 발전 용량이라든가 실제로 발전량을 보면은. 근데 무려 21개, 세계적으로 한 4번째나 5번째 되죠, 그죠? 미국이 제일 많고, 불란서, 또 일본도 많고, 쉬운 게 되고, 또 심지어는 에너지가 많은 중국, 또 러시아도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는 이미 있습니다, 자기네들만. 그래서 러시아도 굉장히 새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원전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또 장관님이나 분들은 소신을 갖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원전 안 하면 좋죠. 안전성 때문에. 근데 지금 원전에 관한 기술도 개발 장치가 됐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게 터진 게 쓰나미가 1000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터져서 이제 왔단 말이죠. 그것도 그 앞에다가 해변가에다 약 30m 정도 이렇게 뚝을 쌌으면은 그런 게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이 차서 그런 거지 원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원전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 같은 소통 방법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수연의 어떤 그 폐쇄적인 문화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해서 문화 자체를 좀 바꾸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지역 주민과 이렇게 같이 가동하는 운영하는 그런 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틀부터 해서 조직 문화의 어떤 그런 거를 바꾸는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 뭐 그 호응을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원전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큰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안도 예. 좋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강성진 위원장님, 이창호 위원장님 두 분 일어서 보십시오. 7차 전력 수급 결정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원들 사이에? 예, 논란 수요 부분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죠? 전문가들 토론을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죠?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고 내부에서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문가 외부 토론은 내 의견은 없는 제가 전문가들인데 들었는데요. 지금 이 수요 결정을 이대로 가기는 좀 곤란하다. 전문가 집단의 별도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데요. 아니시라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할게요. 우리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분이 우리 수요 위원장이십니까? 예, 예. 그러면 설비 위원장님 네, 이창호입니다. 논란이 없었습니까? 주어진 그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 토의를 했고요. 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네. 그 혹시 말이죠. 산업부에서 스펙을 줬기 때문에 그 스펙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논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해보세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회의 위원들 전부 다 나름대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제가 그 훼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장관님,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CO2를 포집했을 경우에 이 그 탄소 배출을 한 것으로 규정합니까? 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합니까? 일단은 그 대기적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포집 단계만 되면은 그렇죠. 일단은 뭐 예, 그렇게 그동안에 볼수 제가 있습니다. 예. 장관님을 비롯해서 뭐 우리 여러 간부들인데 들은 이야기로는 CO2 포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거의 농업용이든 뭐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제가 그 세계적으로 CCS 재활용 사례를 제가 좀 알아봤어요.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기름으로 만드는 것을 실험실에서 성공을 했더만요. 알고 계십니까? 뭐 활용 방법은 활용은 좀 다양하게 좀 검토를 네, 잘 연구하고 모르시는 것 있습니다.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호주에서는 말이죠. 이 CO2 지하 포집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그 포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지질연구원에서 지분 참여를 하고 있더만요. 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그걸 저장해놓고 이게 밖으로 새어 나오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포집 저장이라는 아마 부분은 이 저장이라는 부분은 해수부도 포집 관심 많이 부분에 갖고 대해서 있습니다. 가장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독일하고 제가 호주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르웨이에서는 이 유전 개발할 적에 CO2를 넣어가지고 유전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걸 벌써 사용하고 상용화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그건 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발전소도 CO2를 용업용으로 사용한다고 저희한테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가능합니다. 지금 네, 뭐 네덜란드도 가능하죠. 그렇게 지금 자, 소프트를 그러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7차 수급 계획을 짜실 적에 CO2 배출에 대한 우려만 했지 CO2를 줄이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이 속에 담았습니까? 담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급 측면에서 CO2 자체를 뭐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다만 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안 하신 건 제가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CO2를 줄이기 위해서 7차 수급 계획의 전체를 비틀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렇다 그러면 이 7차 수급 계획은 전면적으로 새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원전은 지금 CO2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원전 석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LNG를 올렸잖아요. 지금 보고서에 아침 보고서에 그렇게 예, 돼 그렇게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유가 CO2 배출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하셨죠. 예, 예. 그런데 이 CO2를 포집하는 기술까지를 감안한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뭐 포지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맞으신 거잖아요. 예, 네? 그까지는 뭐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기술은 성능의 부분에서 아직도 발전소 사장님들 뒤에 와 계신데요. 그 5분 다 일어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이 CO2 포집을 하기 위해서 매년 얼마의 예산식을 쓰고 계신지 잠시 이야기해 보시죠. 5개 발전소 사장님들. 네, 동서발전 장종입니다. 네. 저희 뭐 아직 CO2 포집에 대한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른 연장발전 사장입니다. 지금 CO2 포집에서 하동 파이로트 플랜트에 지금 파이로트 플랜트를 해서 한 연간 30억 정도 해서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예. 예, 서부발전 기술본부장입니다. 저희도 CO2 포집과 관련돼서는 배정된 게 없습니다. 네. 다른 네, 중부발전 이정입니다. 저희는 보령에 신명과 같은 CCS 설비를 남부와 같이 파이로트 설비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예. 쓰고 있습니다. 다른데 한 군데 더 어디죠? 예, 남동입니다. 예. 저희는 그 영동화력이라든지 카이스트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규모는 적지만 계속 CO2 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었는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CO2를 줄이기 위해서 각 발전소별로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이거를 전부 정리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의 융합성은 없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CO2 포집의 기술뿐만 아니고 이걸 활용하는 기술 또한 신미래 성장 사업이라고 지금 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미래에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그게 7차 전력 수급에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발전소 사장님들은 우리 장관이나 차관인데 아무 말도 못 하시지만은 솔직히 지금 LNG 가스 해가지고 수요 뭡니까 수지를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추잖아요. 네? 근데 강압적으로 계속 그런 것만 해라라고 하고 CO2 배출이나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그런 고려를 하지 않은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CCS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의 그 지금 평가는 상당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 포집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수송하는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어디에 이제 수송해서 어디에 이제 그 저장할 것인 부분도 지금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수부가 울릉도 분지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라 해서 연말에 그 우리가 그 배출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가 그 물량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석탄과 관련해서 CCS와 연계해서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발전소별로 말이죠. CCS를 저장해서 모아둘 공간까지 지금 확보한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그게 양을 결정을 해야죠. 그게 어느 정도 물량인지는 시간이 없어서 다 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질의했던 대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발전소 유치를 하겠다는 요구가 있는 데는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영흥이나 영흥 7, 8억이나 그 하동의 갈사망 같은 거는 주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7차 계획은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수립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공급의 불확실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간년도든 8차 전력 수급 계획이든 사정 변경이 되는 부분은 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자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잘 모르는 궁금한 걸 좀 물어볼게요.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37%로 정해졌잖아요. 근데 이 산업 부문이 사실은 발생의 35% 정도를 차지하는데 산업 부문은 감축률 12% 수준으로 지금 이제 한 거죠. 물론 산업계 여러 가지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잠정적이라는 것은 연말에 그 파리 컨벤션에서 대한민국의 그 감축량이 결정되면은 그에 따라서 또 이제 근데 이 수치가 좀 필요합니다만은 뭐 현재로서는 12%로 지금 그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치가 좀 변경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12% 정도로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잠정되는 말씀은 확실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산업계는 감축 목표를 좀 다운시켜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부문의 발전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또 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은 늘어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점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저기 각국마다 그 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이 감축률을 가급적이면 산업보다는 다른 쪽으로 현실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계 감축률을 더 높이면은 그로 인해서 바로 산업 경쟁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다른 분야에서 감축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감축을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다른 부문의 행정성이랄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뭐 고려가 이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감축 목표 37% 중에서 11.3%는 해외 감축분 국제시장에서 이걸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테면 그걸 뭐 돈으로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이제 돈으로 이렇게 사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 감축을 CDM과 그 배출권을 갖다가 그 구입하는 방법 둘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사업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경우에 그건 저희들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CDM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시장 국제 시장을 통해서 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제 금전적 비용에 대해서도 다 고려가 돼서 지금 전반적으로 7차 계획을 확정 지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7차 전력수급 개본 계획은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출발을 했고요. 근데 지금 아직은 그다음에 그 37% 그게 확정되기 전에 이미 이게 확정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금전적으로 일부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갈 텐데 아직 뭐 그런 국제 거래가 성사되고 있지 않잖아요. 국제 그 IMM이라 그럽니다만 아직 그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지 그 시장이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언젠가는 이게 정해지면 그 거래가 일어나서 이제 금전적 비용으로 들어갈 텐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때문에 원전 2기를 짓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그 원전은 가스가 온실가스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나오고 그래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계적으로 단순히 안 나오니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방금 뭐 이진보 의원님께서도 활용 방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는데 사실은 원전을 짓는다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뭐 수용성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따른 것까지 다 고려가 돼서 이 7차 계획이 수립되는 것인지 제가 전 과정과 논의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어느 나라든 그렇게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니 어느 나라 안 하니까 어느 나라도 각국이 이렇습니다. 안 한다는 말이 안 되죠. 우선 미국도 이번에 INDC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보면은 그 감축 방법으로서 원전과 가스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중국, 일본은 더 가동하는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저는 적어도 원전의 안전성이 담보된다면은 원전만큼 유용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등 또 국회 보고 이런 논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의식들이 결국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설득할 때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고민 없이 그러니까 고민이 당연히 지금 당장은 할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지점까지 고민이 돼서 결국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였습니다. 뭐 앞으로 뭐 계속적으로 이 온실가스 감축은 많은 그 네. 어려움을 초래할 각 분야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하나만 짧게 더 물어볼게요. 예. 그 아산만 조력발전 사업이 6차 수업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반영이 보류됐죠? 네. 근데 7차 수업 8월 2만 말씀입니다. 예. 7차 수업 계획에서는 허가 기준으로 지금 이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네. 근데 아직 신규 이제 설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허가가 안 난 상태죠. 그러니까 이번에 반영이 안 되는데 이를테면 중간에라도 허가가 떨어지면 이게 그 건설하는 쪽으로 반영이 됩니까? 이게 신재생 쪽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 실제로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 전력수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는 허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면은 반영된 걸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 물량 내에서는. 예. 신재생 에너지 저기 설비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반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그 8차 전력수급 개분계획에 반영되지 특별히 그 저기 7차에 반영되지 않다 하더라도 허가가 받으면은 그냥 저거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예. 네, 부자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전에 지금 지중화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네, 한전에 우리 장제원 전력개통본부장님 네. 답변하십시오. 그 지중화 예산이라고 특별히 그 별도로 구분된 건 없고요. 그 송전슬로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중화 예산은 제가 별도로 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원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그렇게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끄집어내느냐면 밀양 당진해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발전 설비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송배전 설비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말짱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포인트를 어디에 맞추느냐, 결국 우리가 갈등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원전이든지 화학발전소든지 화석발전소든지 어떤 그런 형태로 와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전에는 6차 할 때까지는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차부터는 송배전 이 부분이 원활히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또 앞으로 한 발자국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제는 뭐 웬만하면 전부 우리 지중화로 가자는 거예요.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렇지 않으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소비하는 그런 에너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지적에서 상당 부분 저희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적당하게 보상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국가 차원에서 이제는 방향이 송배전 부분은 전부 다 지중화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딱 고정화시켜 놓고 우리가 이 접근해 나가야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예, 현실적으로 또 송전슬로 건설 관련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보면은 결국은 지중화가 인구 밀집 지역은 다 지중화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 7차부터는 우리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저 지중화로 가는 방향으로 예산과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 갈등 덜하고 어쨌든 그 갈등을 줄이는 쪽으로 네. 또 그렇게 그 송전슬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특별 항목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잡아갑시다. 프랑스에서는 75% 이상이 원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75% 이상 되는 그런 원전을 하고도 국민적인 컨센서스 속에서 계속 원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30%밖에 안 되는 이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하고 그쪽 나라는 그렇게 상황이 다릅니까? 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뭐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산업부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원전 운영과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했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제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황골탈퇴의 그런 심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이웃 나라 일본에서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광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하고
본질적으로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막연하게 공포심, 막연하게 두렵다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고 국민들께서 좀 알아야 정확하게 아시면 어느 부분 좀 이해하실 텐데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수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한수원 좀 조석 사장와 계시지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고 한수원의 정체성을 자꾸 의심받고 있는데 정작 도전해가지고 도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한테 대홍보 강화하고 또 정말로 우리가 별 문제 없습니다 하는 부분을 한수원이 앞장서서 좀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텐데 너무 정말로 그냥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장관님 또 우리 한수원 그다음에 원자력 문화재단 등등 해서 우리 홍보기관들은 정말로 이 부분 가지고 결국 오늘 우리 이희재 의원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기 또 그 부분 설명하셔 오셨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좀 이제는 제대로 좀 합시다. 예? 제대로 좀 알려서 정말 공감합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는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선 한수원의 폐쇄적인 문화를 바꾸는 것, 두 번째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제대로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2, 3년 동안에 그런 주민이 믿는 그런 안전한 원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한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아까 본질이 때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REC 가격 하락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런 거, 뭐 온실가스를 줄인다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적 목표이니까 그 적정 수익률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시장에 맡기는 게 맞다라고 하셨죠. 그래, 제가 정부가 가지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이 도산하거나 그런 것을 줄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줄도산은 지금 아니지만 예. 줄도산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매우 힘들어하고. 힘들은데 어느 정도 저도 보고를 받아봤습니다만은 힘들다는 것이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부가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것은 제도성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왜 못해요? 다만 사정을 시장의 상을 보면서 우리가 REC 공급과 수급을 좀 맞춰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제시해서 그거를 정부가 보장해주는 방법은 정부가 나서 가지고 REC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국가적 물량을 지금 몇 %나 팔고 계세요? 제가 지금 그까지는 다 지금 숫자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30에서 40% 사이 평균 한 35% 정도의 국가적 물량을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다른 REC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 중에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예. 전략선악 기반기금 올해 얼마나 남아요? 대체적인 예산 짰죠? 예. 1조 2천억입니다. 남으리라고 예상되는 게 그러니까 산업에서 걷는 거 말고요. 산업에서 쓰지 말고 않고 기재부로 넘겨줘야 자원이 1조 2천억으로 1조 2천억 정도. 자, 그런 돈 중에 일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사업자 태양광 발전 패널의 효율을 높이는 문제 이런 데 투자한다거나 정책 금융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등등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목표를 국가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래서 그거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양광 설비 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접속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REC도 과거보다는 보다 어떤 건축물 지붕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산업 발전을 했습니다. 위해서 거두는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기재부로 다 넘기고 있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제도와 정책을 취하지 않는 산업부. 이것이 산업부의 모습입니다. 아까 이진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7차 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죠. 그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안 나오는 원전의 그 건설이 필요하고 또 석탄 원전이 포함됐다? 예, 그다음에 또 석탄 화력 발전소는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 그런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평균 기준에 맞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건설이 불가능한 그 석탄 화력은 계획에서 이제 빼고 원전 우리나라 온실가스 중에서 발전소 부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비중이 얼마나 돼요, 장관님? 전환 쪽에서 그 발전 부분에서 44%. 예, 발전소 부분에서 나온 게 44%인데 이거 포스트 2020 이게 6월 11일 자료 제가 갖고 있는 거 보고받은 건데요. 근데 실제로 완성돼가지고 보고한 거는 37% 보고한 거는 6월 30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상반기 목표에 따라서 6월 30일은 29일 날 보고가 됐고요. 의결됐고요. 네, 보고했는데 근데 우리 7차 계획은 그 이전에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37%라고 하는 건 여기 들어있지도 않고 지금 37%를 꼭 맞춰서 7차 전력 수급 개분 계획을 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온실가스가 덜 배출될 수 있도록 7차 전력 수급 개분 계획을 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척 주민들의 아까 저 본질이 때 질문 드렸듯이 삼척 주민들의 원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삼척 주민의 삼척의 원전 발전을 위해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민 소통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민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도 없죠. 지금 통로는 지금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 원전 지역 삼척 지역에 있는 지역분들하고 이제는 누가 좀 아세요? 좀 자세히 실무자 누구세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대화를 해나가면서 이 소통을 담당 국장 누구세요? 그 문제 좀 얘기해 보세요.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전국장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삼척의 원전 유치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유치위원회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반대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반발을 불러올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희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삼척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가 오늘 이 상임위를 지켜보고 있고 지난 6월 11일 날 장관의 부적절한 말씀 때문에 지금 상경 투쟁을 불사하고 있다는 걸 오늘 상임위의 상황을 보고 장관 답변을 보고 판단해 주시라고 제가 오히려 참 자제를 받고 있는데 자, 원전 유치 어디로 할 거냐, 건설 어디로 할 거냐, 어떤 절차로 의해서 결정하죠?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절차적으로 실시계획 때 결정하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실시계획 때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실시계획 한수원이 이제 신청을 하고 실시계획을 갖다가 허가할 때는 자, 그러면은 그 결정은 한수원이 하는 거죠? 일단 장소는 한수원이 정해서 자, 그럼 한수원에서 결정한 사안을 장관이 어디에다 먼저 1차로 하고 싶다, 2차로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전 내정기획 고시는
산업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부적절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 아니, 원전 어디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하는 걸 장관 개인 견해로 결정하는 겁니까? 우선 그 저기 영도계는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장관 입장에서 원전 정책을 가지고 있는 장관 입장에서 법규의 절차는 한수원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 하는 거잖아요. 네. 왜? 그거를 어떻게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수원이 원전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삼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수용성을 높여 나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한수원 실시계획 때 결정하는 거 맞죠? 예. 현실적으로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건설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성을 높인 노력을 하신다 그랬는데 수용성이 그래도 높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대로서는 뭐 다른 정부는 그렇게 노력하고 예. 결국 선택은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겁니다. 수용성이 안 되면은 수용성이 좋은 쪽을 만들어서 가야죠. 자, 이게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 행정고시 하셨죠? 예. 예. 그렇다면 민법에 사정 변경의 원칙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기 전과 후는 중대한 사정 변경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어느 산하기관입니까? 뭐 직접적으로는 저희 부 소관 아닙니다만은 저희 부하고 같이 정부 산하기관이죠. 예. 정부 산하에 조사한 게 있어요. 후쿠시마 전 원자력 발전 찬성 42%에서 원전 사고 후에 16%, 17%. 그다음에 원전 건설 반대 45에서 70%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건 중대한 상황 변화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정부가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도 의문이지만은 이런 국민 수용성의 변화가 없는 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수용성을 높여가면서 또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신뢰를 더 확보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 자, 노력을 해도 원전은 수용성이 좋아지면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용성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정부 정책을 바뀌죠. 정부가 국민을 위합니까? 지금 자, 물론 뭐 시간 가니까 이러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고 또 아까 여러 존경하는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중대한 정책 결정은 정말 공청회를 실질적으로 이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됩니다. 특히 지역 주민 이해관과 직접적 당사자들하고. 그래서 선진국은 다 원전 결정할 때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심지어 하루가 아닙니다. 맨날 며칠씩 이 공청회를 거듭해서 소기의 어떤 결론을 상호 합의하는 도출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절차적 요식 행위에 입각한 공청회, 더구나 존경하는 이진목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CO2 포집 기율도 안 돼 있고 이런 조금만 좀 쓰겠습니다. 이런 7차 전력 수급 계획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7차 전력 수급 계획 작년 말에 하도록 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CO2 뭐 이런 반영하고 아니라고 늦었다 그러는데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거 이미 또 7월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시간이 쫓겨서 할 일이 아니고 충분한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공청회 개최를 그렇게 실효성 있는 공청회로 다시 개최하는 것과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이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는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일정은 우리 이진목 간사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홍익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전력 소비량이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아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7차 정기본 계획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3.8%를 계속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9년까지.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 OECD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 2005년 정도로 해서 피크를 해서 전기 1인당 전기 소비가 좀 꺾이고 있어요. 미국도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1인당 그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최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1인당 전력 소비라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이 제조업 중심에 또 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OECD의 거의 공지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미국이나 그 고라파 나라들 산업혁명을 200년 이상 한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이상 들어간 나라 같은 레벨을 하는 게 저는 과연 옳은지. 그게 왜 더 의아하냐면 이게 상대적 전력 가격에 대한 왜곡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IMF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 그 GDP보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성장해요. 특히 이게 뭐냐면 실제로 에너지 소비율은 다른 에너지 소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GDP 성장률보다. 전력만 높아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정기화 현상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지금 있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지금 전기의 소비가 꺾였단 말이에요. 우린 우리나라가 피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요번에 그 OECD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 이전에 온실가스 이미 더 배출이 안 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에너지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아니, 제 얘기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GDP보다 낮아졌는데 전력만 높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전기가 상대적 가격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국민들. 어떻게 보조를 준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총괄 원가 개정에서 한전이 그 원가를 보존할 수 있으면은 전기요금은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지금 전기요금 상대적 가격이 왜곡돼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지적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전기요금은 이번에 일부 할인을 제외하고 나서는 인하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나른 에너지 가격들은 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저희 가스요금도 지금까지 거의 2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석유 가격도 지금 거의 지금 뭐 좀 올라갔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40% 떨어졌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뭐 좀 화나신 일이 있으십니까? 좀 그게 아니라 답변하십시오. 저도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저도 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의원들은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장관님이 더 많이 말씀을 하세요, 대부분. 지금 오늘은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이 자리는 결국은 우리 에너지 또 전력 그 정책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제가 감정이 격하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의원들도 드립니다. 다 소리 지를 수 있고 그러거든요. 네. 예. 서로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